안녕하세요. 인생의 말입니다. 오늘은 노인 빈부격차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워렌 버핏의 지혜를 통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왜 나는 아직도 돈 걱정을 할까? 나는 왜 여태껏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워렌 버핏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왜 가난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워렌 버핏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돈이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어 빈부격차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먼저 자신이 가난한 이유부터 솔직하게 직면하라.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신이 왜 돈이 없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비 습관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만든 작은 함정 속에서 평생 살아간다. 그럼 워렌 버핏이 말하는 작은 함정이란 뭘까요? 1.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소비하는 습관. 2. 배우기를 멈춘 태도. 3. 자신은 안 될 거라는 무의식. 4. 주식 한두 번 실패하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단정짓는 태도. 그럼 이 작은 함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소비하는 습관을 돈이 들어오면 24시간은 그대로 두는 습관으로 키워보세요. 지갑이나 통장에 그대로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즉시 소비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습관이 저축의 시작입니다. 종이 노트든 앱이든 지출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어디에 돈을 흘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식당에서 일하시는 63세 윤정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돈만 들어오면 손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서울 도봉구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하시는 윤정자 어머님은 매일 일당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고 배달 앱을 켜거나 쿠팡을 검색하게 되더래요. 고된 하루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2, 3만 원씩 휙휙 나가던 돈들.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24시간 소비 유예법이라는 말을 듣고 작은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다음 날부터 계좌로 들어오는 일당을 무조건 근처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가계부를 하나 꺼내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왜 썼는지를 기록하기로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 달 뒤 그 어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도 현금이 지갑에 있으면 아까워요. 예전엔 터치 한 번이면 사버렸는데 이제는 내가 이걸 정말 원하나? 이걸 꼭 물어보게 돼요. 조금씩 10만원, 20만원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통장에 저축된 돈을 보면서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하세요. 소비는 감정이고 지출은 선택입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선택을 하세요.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리스크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를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버핏은 말합니다. 무지, 그게 진짜 리스크다.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5세 유튜버 박형일님은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고민하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1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어엿한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럼 유튜버 박형일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형일님은 6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랑은 거리가 멀어.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카페에서 쉬다가 우연히 본 영상 하나가 박형일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65세에 유튜브로 돈을 버는 법?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날부터 형일님은 메모장에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아들이 선물해준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컨텐츠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65세 아저씨의 소박한 하루, 아침밥 차리는 모습, 동네 걷는 길, 혼잣말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담. 처음엔 조회수가 100도 안 되던 영상들이 어느 날부터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 영상 보고 위로받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원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엿한 구독자 10만 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 넘는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오는 어엿한 시니어 인플루언서가 되셨죠. 형일님은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마트폰 버튼 하나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남겨 감동을 주셨습니다. 몸은 늙어도 뇌는 계속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증명한 게 바로 저예요. 공부하지 않은 채 돈을 벌고자 하면 잠깐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지속되는 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붙였죠. 당신이 시대에 맞춰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돈은 반드시 더 똑똑한 사람에게로 흘러간다라고요. 워렌 버핏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의 말에만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일에 검증되지 않은 조언만 듣고 결정하는 건 투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도박입니다. 당신이 누구의 조언을 따르는지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위와 같은 지혜를 뼈저리게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50세 정영미님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외곽, 은평구 한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20년간 운영해온 정영미님은 힘들게 모은 전재산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는 식당 말고 부동산으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공부는커녕 공인중개사 사무실 열어본 적 없던 미영님이 투자의 조언을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단골 미용실 사장님이었습니다. 언니 거기 있잖아. 그 골목 뒤쪽 곧 재개발 들어간대. 아는 동생이 구청에서 일하는데 확실하다더라고. 그 말만 믿고 등기 한번 안 떼어보고 공시가격도 확인 안 한 채 조금 허름한 다세대 주택 1층을 전세 끼고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고사하고 조합조차 꾸려지지 않는 허가가 안 난 지역이었고 건물은 누수가 심해 전세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퇴거,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1억 8천만 원 중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미영님은 다시 식당에 나와 그때 그냥 예금만 해둘 걸, 왜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하며 자신을 탓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영님은 그 이후 동네 도서관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플러스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자괴감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하고 이번엔 청약통장을 활용해 실거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으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걸 기회 삼아 본인 기준에 맞는 투자 방식을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지금은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을 갖게 된 정미영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타인의 말은 참고일 뿐 진짜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배워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천천히 선택해야 합니다. 버핏이 말했죠. 가장 큰 리스크는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 생긴다. 미영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투자 이전에 배움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소비도 누가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에 결정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생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은 20대에 이미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립했고 주변의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조언을 따르려 하지 말고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만을 따르라.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버핏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란 돈을 다루는 습관이 남다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돈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은행 어플을 자주 열어보시나요? 혹시 통장 잔액만 확인하고 끝내나요? 수입보다 소비가 늘었나요? 내 지출을 월별로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책보다 쇼핑 앱을 더 자주 여나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은행 어플 하나만 깔아도 지금 내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점검이 당신의 1년 뒤 통장 잔고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버핏은 80세가 넘도록 매일 아침 자산 포트폴리오를 손으로 확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습관은 자산보다 오래 간다. 왜 난 여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그 질문에 버핏은 이렇게 답합니다. 돈은 똑똑한 사람보다 태도가 바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란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돈을 욕망의 도구로 보는가? 아니면 가능성의 씨앗으로 보는가? 같은 돈, 다른 태도, 결과는 왜 이렇게 달라질까?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 100명을 무작위로 나눠서 두 그룹 A와 B로 나눕니다. 각 그룹에 약 40만 원의 동일한 돈을 제공합니다. 단 조건은 하나, 이 돈을 한 달간 당신의 방식대로 사용하고 한 달 뒤 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 말해주세요. A그룹은 평소처럼 쇼핑, 외식, 여가, 선물 등으로 돈을 썼습니다. 돈은 곧 보상이고 즐거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명품 지갑도 사고 내가 번 돈인데 쓰고 즐겨야죠. 한 달 후 A그룹 대부분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통장 잔고는 제로, 만족도는 일시적이었고 죄책감이나 허무함을 호소했습니다. B그룹 참가자들에게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먼저 던졌습니다. 이 돈을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참가자는 그 돈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작은 재능 마켓에서 내가 만든 캘리그래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돈을 쓴 게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준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은 한 달 동안 하루에 30분씩 재테크 유튜브를 보고 그 돈으로 소액 주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40만 원이 56만 원이 됐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돈은 얼마인지보다 어떤 태도로 쓰느냐가 운명을 바꿉니다. 부자는 돈을 자유로 가는 도구로 인식합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감정의 보상이나 일시적 해소로 소비합니다. 맞습니다. 위의 연구처럼 워렌 버핏은 돈을 자유로 쓰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욕망 대신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돈의 크기를 말하지 마세요. 태도가 크면 돈은 따라옵니다. 자,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아직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오늘 워렌 버핏의 말은 그 답을 찾는 첫 번째 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멈춰야 하는 건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건 당신만의 철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도움이 필요한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공유해 주시는 지식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말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